아무래도 이제 재원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 네. 결혼을 하면 불륜 때문이든 네. 성격 차이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든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의 행동적인 특징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불륜이 나서 멀어졌다. 네. 일단 사람이 뭔가 바빠져요. 바빠진다. 네. 집 안에서요? 집안이든 바깥이든 나한테 자꾸 바쁘다 그러고 부지런해집니다. 네. 나하고 시간을 보내진 않는데 집에서도 바지런을 떨고 네. 자꾸 씻고 쇼핑을 자꾸 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자꾸 향수를 뿌리거나 안 사던 걸 자꾸 사요. 네. 뭔가 바지런을 자꾸 떨어요. 네. 근데 나하고 공유하진 않아요. 그럼 와이프가 이상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죠. 네. 왜 그러냐? 그럼 무슨 일 있냐? 아니 이 사람은 별걸 갖고 시비를 거네? 네. 난 내 거도 못 사? 이렇게 시작하죠. 발끈하네요.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정말 저런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운동을 하고 살을 빼면 거의 90% 이상이고요. 또 다른 게 있냐? 섹스리스에 빠지죠. 아, 각방을 쓰자고 얘기를 하거나 네. 원래는 굉장히 자주 관계를 맺던 사람이 네. 관계가 뜸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맞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요즘엔 왜 나랑 안 해? 그러면 요즘에 피곤하네? 나도 늙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유 없이 피곤하다 그러고 이유 없이 나이 들었다 그러고 이유 없이 계절 탓합니다. 약간 감성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나도 이제 종합검진 받을 때가 됐는지 뭐 코로나 이후로 휴유증이라느니 뭐 이런 말들을 자꾸 뻘소리 해대기 시작합니다. 쟤 뻘소리 하네? 그러면 이건 거의 90%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돼요. 느낌인지 왜 알 것 같지? 알 것 같아요? 네. 일 핑계 대고 막 그렇죠. 일이 갑자기 바빠진다 그러고. 그렇게 해보신 건 아니죠? 네, 아니죠. 늘 바빴으니까. 네. 묻지 말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불륜이 아닌 성격 차이든 뭐든 이제 멀어졌어요. 둘 다 멀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쪽은 아직 사랑해. 그럼 그거를 행동적으로도 느끼겠지만 네. 재원님은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더라. 멀어진 사람의 특징. 어쨌거나 자꾸 피하죠. 집에 있어도 한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공간을 분리하려고 해요. 네.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요. 네. TV도 따로 보려고 하고. 그럼 그런 경우에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꾸 피하는 것 같아 라고 요즘 물어보면. 왜 그래? 그러면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네. 야 이젠 좀 떨어져 있을 때도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그 말은 진짜 상처되겠다. 상처되지만 합니다. 그 순간에 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의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네. 자기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가 너무 달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연애할 때는 나만 바라봐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뭐 변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변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연애할 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서 변하는 건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몰랐던 거지. 연애할 때가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좋은 점만 있는 사람한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한테 사랑에 빠져요. 희한하죠. 네.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가족한테서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해서 내가 원하던 상을 그려놓고 있다가 누군가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외적인 부분이 나한테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고 있는 이상형하고 똑같아 라고 착각 속에 넣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이상형 같은 거 원래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딱 넣는 거예요. 넣고서는 맞다고 자기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계속 결혼하기 위해서 또는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부정성이 계속해서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 보면 더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매일 보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변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면을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연애할 때 연애 때문에 변했던 건데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원래 모습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리고 연애 때문에 내가 이상형에 맞췄던 걸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괜히 이 사람이 내 이상형 같아라고 믿었던 면을 우리가 우겨놓고는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변했다고 우리가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좀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의 화목함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부모하고의 애착관계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나마 그걸로는 조금이라도 유추하겠네요. 이 사고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사고가 긍정적인지 왜냐하면 부정적인지. 부모의 관계를 보라 그러면 이분들이 부모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크거든요. 왜냐면은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서 문제가 된다고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사이가 좋다는 게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적정한 거리인가를 항상 보셔야 되고 내 배우자가 사람들을 보는 관점, 사회를 보는 관점, 혹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전체적인 시각이 어떤가를 보시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커플들이 싸울 때 저는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럼 싸웠을 때 하는 행동 보고 이 사람의 결혼 후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연인들은 다 싸우니까. 있죠. 근데 나하고 싸우는 거 보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나하고 싸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잘 참아서 나한테만 잘해줄 거야. 근데 딴 데 가서 싸우면 막 도끼 들고 싸우고 딴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데 나한테는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 결혼하면 나한테 도끼 듭니다. 도끼를 들어요? 네. 딴 데다 도끼 드는 사람은 나한테 도끼 듭니다. 그래서 물건 집어던지거나 딴 데다 그러는 사람은 나한테는 안 그런다 그래서 그걸 믿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하는 태도를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해서 나한테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재원님을 사적으로도 알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사진을. 네네네. 그러면 남자 자녀도 있고 여자 자녀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재원님은 편하게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자녀분들이 연애에 대해서나 이런 고충을 토로할 때 네네. 말하는 게 좀 편하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세요? 저는 애들 얘기에 조언하지 않아요. 애들 얘기를 그냥 듣죠. 응원하죠. 아이 고등학교 때 딸 친구들하고 친구 엄마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고 막 노는데 딸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막 했어요. 남자 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막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 친구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서윤이 언니 엄마처럼 나한테 그냥 공감 좀 해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공감해주면 안 돼? 어떤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예, 나도 저런 걸 바란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면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랬구나. 엄마는 잘한 줄 알았어. 되게 고마워. 잘했다. 그랬어? 그렇게 화가 났구나. 이런 식의 얘기만 하지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이제 연애나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 네. 그냥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아이가 친구랑 싸웠는데 엄마 친구가 날 때렸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어때요? 아빠들이 어때요? 너 어떻게 했어? 너 그것도 못 때렸어? 너 신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에 너 어떻게 했니? 이렇게 하면 나 순간 당황해서 못 때렸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나 맞고만 났으면 너 왜 못 때렸어? 이게 아니고 서윤 너 속상했겠다. 그 순간 그렇게 돌아오는데 억울한 마음 안 들었어? 이렇게 억울하긴 했는데 다시는 안 만나기로 그냥 마음 먹었어. 그럼 그래 잘했다. 그렇게 용기 있게 돌아오기 힘들었겠다가 저는 다예요. 왜 못 때렸니? 왜 그랬니? 왜 맞았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자녀분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대견하다라고 얘기해 줌으로 해서 아이가 굉장히 큰 힘을 얻거든요. 마지막으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도 잼뱅TV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잼뱅 대표님과 소울 리스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울 리스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아프신 분들,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 찾아주시는 인생 상담소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